자, 밭작물도 꾸준하게 나온다. 그래서 밭작물을 공부할 때는 마늘, 양파, 그 다음 뭐죠? 고옥, 감감감, 차, 콩, 양, 팥이고 또 하나 더 나온 게 뭐죠? 노지수박. 여기서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거는 마늘이 제일 많이 나왔죠. 양파도 나올 수가 있고 옥수수는 안 나옵니다. 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는데 마늘을 알면 고구마는 그냥 알게 돼. 왜? 조사 방법이 똑같거든. 그 무게 좀 분모에다가 면적 주어지면 면적 그대로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무게 끝이야. 그러니까 시험 나오나 안 나오나 공부 하나하나 똑같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마늘은 이 고구마에 대해서 플러스 2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거의 90%를 이게 차지하잖아. 왜냐하면 뭐가 나오죠? 환산계수가 나오고 비대치중지수가 나오잖아. 팩트가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양파는 뭐가 있죠? 비대추정지수. 그죠? 가을 감자에서는 감자에서는 뭐가 있죠? 병충해. 차는 옷걸이. 평가 방법이 다르잖아요. 옷걸이. 콩, 양배추, 팥, 노지수학은 잘 안 나오고 있죠. 콩이 나온다면 이게 뭐가 있죠? 밭작물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가 있죠? 특이한 것. 함수율. 그러니까 딱 써놓고 보니까 밭작물은 공부할 게 몇 개 없습니다. 몰라도 문제를 보면 풀 수 있어야 된다. 왜? 분명히 표본 구간을 통해서 면적 주어지니까 분모에는 분수, 그냥 산수죠. 분모에다가 면적을 하고 중량이 어떻게 되는데 중량만 올려놓으면 다 풀려요. 그러면 평조단 수미로 쫙 하면 논작물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복잡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가고 고구마 있으면 그대로만 되고 고구마는 말만 빼고 마늘은 똑같아. 환산과 비대추정 지수만 가만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단순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어지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왜? 분모에다가 면적, 분자에는 몇 킬로. 감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늘은 환산계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비대추정 지수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추정 지수는 마늘일 때는 1일 몇 프로죠? 네? 몇 프로 살집니까? 0.8%. 그죠? 제가 그림을 그리자고 했잖아요. 마늘 팔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0.8%가 1일 비대추정 지수다. 왜? 이때가 기준인데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서 해서 무게가 더 나갈 건데 미리 조기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3kg다. 곱하기 1 플러스 0.08. 0.008인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 0.8 곱하기 8% 곱하기 수학기까지 자녀 일수가 20일이라면 20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기준점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0.8 곱하기 0.01을 습관적으로 해줘야 돼. 0.8% 프로스테지를 환산할 때는 0.01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0.008이 되겠죠. 곱하기 수학기까지 자녀 일수 20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곱하기 환산계수는 문제에서 난지형이다, 한지형이다, 홍산마늘이다 하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 나오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0.72, 0.7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며.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온다. 읽으면서 난지형이다 했을 때는 0.72.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국에 심는 홍산마늘 제주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환상계수가 0.72. 한 지역은 추우니까 좀 적겠죠. 0.7. 그것만 딱 해서 대입을 하면 이 문제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자품목도 그렇게 병충해도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 가을 감자를 평가할 때는 소쿠리를 몇 개? 3개 해서 정상의 무게. 그 다음 50% 피해 정도 5cm 미만. 오감자. 5. 지름이 5cm면 적잖아요. 자기를 입었을 때는 이거는 50%를 해주겠다. 그 다음 병충해. 병충해 무게는 손등을 씻고 가야 되니까 괴경의 무게가 표본 구간에서 10kg가 나왔다 했을 때는 곱하기 손등, 손의 정도 비율 곱하기 등급별 인정기준. 손의 정도 비율은 주어질 거고 손의 정도 비율이 20%, 40%, 60%, 80% 주어지면 그거는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 손의 정도가 70%다 했을 때는 손의 정도 비율은 80%. 예. 등급별 인정 기준은 1급, 2급, 3급이 있다. 감자일 경우에는 1급일 때 몇 프로죠? 90%, 70%, 50%. 고추일 때는 추니까 70, 50, 30. 그죠? 이거는 세트로 나와줘야 돼. 쫙쫙. 이거는 그냥 나와야 돼. 암기하죠. 이거 그냥 나와줘야 돼. 그래서 등급별 인정기준. 그래서 1급은 꼭 암기를 하자. 1급은 감자일 경우에는 1급은 뭐죠? 갤모, 무들과 잎뿌리다. 나머지는 시험 나오면 그냥 2급으로 한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급 중에서 하나 외워야 될 것은 탄저병이 있더라. 탄저병은 우리가 여름에 재난 문자에 막 나오죠. 고추 뭐 했을 때. 그 탄저병은, 감자의 탄저병은 3급이더라. 하나만 외우면 전체적으로 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그제 바짝물도 그래서 15점 포기하지 말라는 게 이것만 알면 15점을 거의 확보해요. 다른 품목보다는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잡아야 돼. 그죠? 딱 잡아야 돼. 이 중에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것이 차 품목. 나머지 콩은 똑같죠? 똑같은데 함수율만 해줘버리면 되니까 똑같이 해주는데 면적에서 3kg 나오는데 함수율을 문제에서 함수율을 줍니다. 근데 이게 콩에 대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긴장되니까 측정 함수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여요. 시험장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차 품목일 때 평가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게 어려워한다. 어려워. 차 품목일 때 평가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차 품목일 때, 그죠? 차를 여기서 녹차를 다 심는데 이 왔다 간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확 면적률이 80%다 했을 때는 계산하고 난 뒤에 80%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통로가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냥 고랑과 일항에서 좀 그리지만 이거는 수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몰라도 문제에서 수확 면적률을 주어지기 때문에 적용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 80%. 그런데 표본 구간이 여기서 4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 표본 구간에 무게를 재는 게 좀 독특하더라. 근데 독특해도 한 번만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중학교 3학년한테 한번 알려주면 그대로 잘 푸는데 어른들은 잘 못 풀어. 자꾸 자기 생각이 개입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다. 어떻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무게를 쟀다. 면적은 주어질 거는 거지. 표본 구간의 면적이 3제곱미터면 3을 쓰면 돼. 그리고 문제에서 한 표본 구간이 면적과 주어진 표본 구간 수를 곱하면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 규격태, 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규격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규격태는 이게 옷걸이잖아, 그죠? 옷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특징하는 사람은 옷걸이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쫙 당기면 이게 됩니다. 옷걸이 집에 가서 한번 헤아리 재로 재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20cm. 옷걸이를 딱 이게 표본 구간이 2개가 들어가요. 한 개의 표본. 규격태는 시험 문제 나와도 규격태는 20 곱하기 20cm가 규격태다. 20cm 곱하기 20cm가 규격태다. 규격인 태다. 근데 하나의 표본 구간에는 이 2개 한 쌍이 쌍권총을 딱딱 표본 구간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서 규격태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표본 구간이 5구간이다 했을 때 문제에서 5구간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총 면적이 얼마다라고 3제곱미터라고 주면 3을 넣으면 되고, 문제에서 표본 구간이 5구간을 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면적은 어떻게 되죠? 0.04. 왜? 20 곱하기 20. 0.2m 곱하기 0.2m는 0.04가 되잖아. 이것이 2개다면 2개 들어가고 표본 구간 수가 문제에서 5구간 주면 5를 곱하면 돼. 간단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분자에 들어간 무게수도 간단해요. 이게 보면 세삭수, 기세삭수 막 나오니까 막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사가 이서 따죠. 딴 그것이 새싹 무게 300g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조사값은 조사 내용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싹 수가 개수가 600개다. 이거 주어져야 되겠죠. 직접 600개 하고 헤아립니다. 딴 건 헤아리고 무게 잽니다. 그러면 기수학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게 400개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분자에 들어갈 거냐. 이것만 해결하면 차도 정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분자는 g으로 계산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왜 g을 한 개의 무게가 g이다 보니까 g을 제일 뒤에 계산해 줄 때 마지막에 대해서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주면 되겠죠. 1kg는 몇 g이죠? 네.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에 들어갈 때는 새싹 무게는 300g으로 했으니까 300g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수학이 400개인데 이것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잖아. 그거 어떻게 하지? 이 기수학 지수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따버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딴 무게는 한 개의 무게는 얼마죠? 네? 그렇죠. 600개를 땄는데 300g이니까 이게 한 개의 무게잖아. 그죠? 지금 한 개의 무게는 0.5g이잖아. 0.5g이면 옛날 기수학한 이놈 400개는 한 개의 무게가 0.5g보다 많이 나갑니까? 적게 나갑니까? 그건 확실하죠? 그죠? 이미 따버린 놈은 지금 딴 것보다는 분명히 무게가 적을 거다. 그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추정 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 한 개의 무게는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수학 행계 400개니까 이 400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개의 무게를 하면 똑같아지니까 곱하기 기수학 지수를 해줘야 될 거다. 1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가만히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무게값은 측정값 그대로 하면 되고 한 개의 무게가 얼마지? 몇 개에서 몇 그램. 그래서 곱하기 기수학 개수를 곱해주는데 이때 기수학 지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수학 비율표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찾는 방법은 내가 새싹수가 이번에 딴 게 600개. 기수학이 몇 개죠? 400개. 기수학 지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딴 거, 안 딴 거가 총 1000개인데 그 중에서 400개가 기수학을 했다면 이때 비율이 차지하는 거는 몇 프로죠? 40%다. 그럼 비수학 지율표는 외우는 게 아니고 표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기수학 지율표에서 찾으면 돼. 이때는 0.917로 하라라고 주어지니까 여기서 곱하기 0.917을 해줘버리면 끝나. 어려운 게 아니죠. 그대로 논리적으로 쭉 보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대로 써놓고 그때 한 개 무게가 얼마지? 분명히 기수학된 것은 한 개의 400개에 대해서는 무게가 이것보다 적게 나올 거다. 기수학 지수표를 통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수학 비율 지수가 0.917을 주든지 표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면 자품목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바짝물이 뭐가 어릴까요?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모든 분목의 평가 방법은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평수 미평으로 하는데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어요. 일단. 왜? 이 두둑에다가 1항에다가 우리는 한 줄을 심는 것밖에 있고 구멍에다 2개를 넣어서 2주 재배가 가능해. 유일하게 옥수수는. 한 놈 떼에 2개를 넣는 걸 2주 재배를 해. 그럼 수확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 그래서 이때는 다른 품목들은 정상 50% 피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무게를 다 재지만 이거는 피해 입은 놈만 재. 피해 입은 놈을 재려고 하니까 옥수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옥수수는 상중하로 나누더라. 기준이 있어야겠죠? 상중하. 그 상중하의 기준이 뭐지? 라고 한 거 시험에 나왔죠? 옥수수가 있으면 이걸 길이를 뭐라고 그러죠? 착립장.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착립장. 착립장이다. 착, 붙어 있는 착석한다 할 때 착. 립, 쌀이 서 있다. 쌀이 서 있는 모습이죠, 이게. 길이. 이게 착립장이에요. 착립장 길이에 대해서 상중하. 이것도 아름다움을 밑줄 쓰면 되겠죠? 하는 몇 cm? 15cm 미만이잖아. 그 다음에 중은 15cm 이상, 17cm 미만. 상은 17cm 이상. 이게 시험에 17cm가 시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되는 거야? 상중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상은 필요가 없고, 중에 대해서는 개수에 대해서 5개다 하면 5개에 대해서 0.5를 해주잖아. 50%. 하는 100%. 그렇게 하면 되죠. 개수가 했는데 이 한 개의 무게는 얼마지? 그걸 갖다 또 기준을 정해야겠죠. 그걸 두고 우리는 표준 중량이라고 한다. 옥수수의 품종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미역찰이다. 이렇게 해서 미역찰에 동그라미 끄고 빨리 표준 중량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표준 중량을 이게 지금 바탕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표준 중량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죠? 표준 중량은 딱 3가지다. 배에서 메콩강처럼 표준 중량도 미군 흑인이 있고, 미군 병사 흑인, 미흑찰. 그 다음 미군 백인, 미백 2호. 그럼 키 작은 대학 교수, 대학찰.
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대학 차릴 농업연구소 2호, 이를 한자로 쓰니까 연농이라 해요. 연농 2호라고 합니다. 시험에 연농 2호가 나오든, 미백 2호 나오든, 미흑찰이 나오든, 미흑찰 등, 이게 중요하죠, 등. 이 품목이 아니면, 품종이 아니면 전부 다 이걸 태운다. 그래서 키가 제일 작은 부분이 대학 교수님이 제일 작으니까 160g, 160g. 미군 백인은 180g, 미군 흑인은 190g. 요거는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50%야. 그러니까 15점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야겠죠. 그죠? 그럼 160, 180, 190.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옥수수 나오냐? 이게 미보상 감소량이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가 좀 문제가 좀 돼요. 그러면 옥수수가 시험 나오면 보험금 공식은 가피자? 맞습니까? 손자죠. 그래서 제가 손자보험인 것은 4가지 타입이다 해서 딱딱 하는 이유가 바로 손자보험이더라. 그러면 내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보험금은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되잖아. 이 손해액이 뭔데? 손해액은 손해가 난 거잖아요.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이겠죠. 피해 수확량. 공식은 평조단 순비가 아니고 표조단 피고미. 이거 구할 거라고. 그럼 손해액과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은 손해가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미보상 감소량을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자꾸 헷갈리네. 아니 여러분이 자꾸 플러스로 하니까 내가 헷갈리지. 예? 아니 손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게 미보상 감소량은 손해로 났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은 빼줘야 되는데 이 개념을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답이 틀려버리면 빵점이 되잖아. 이게 웃은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에 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이게 손해액이 뭐지? 손해가 난 것은 피해 입은 거 맞아. 피해 입은 거니까 손해가 난 거 맞네. 미보상 감소량은 손해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맞죠? 맞잖아요. 안 해줄 거니까 손해액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틀린다니까. 이게 지금 15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 보면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그래, 거기 손해 맞아. 그럼 미보상 감소량은 안 해주니까 손해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됐죠?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이렇게 해줘버리면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구해서 하면 된다. 이게 전부 다요. 밭작물이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작물이 가장 쉽고 그 다음 밭작물도 이 품목에서 시험 나올 걸 딱 찍어줬잖아요. 마늘, 옥수수, 감자, 차. 4개 품목에서 주로 나왔잖아요. 뭐 양파는 나오나 마나 비대추중 지수니까 그거는 뭐 마늘과 똑같아 보고 마늘, 특별한 옥수수, 병충해 있는 차. 콩은 함수율 때문에 나오더라도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기준 함수율을 우리가 아니까 조사 함수율 주어지면 어떻게 풀라 하는 것은 다 아는 배에서 했잖아요. 함수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밭작물도 요 범위를 벗어나잖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풀 수가 있어야 돼. 밭작물 한 시험 기출문제 보자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제 문제 보고 고민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나왔지? 처음에는 이해 단계에서 쭉 공부를 하시면 풀릴 수가 있다. 이 전부 다잖아요. 기출문제 볼게요. 감자 품목 병충이 나오겠죠 당연히. 얘 딱
우리는 이미 바짝모자 나올 만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의 다 나왔다니까 보면. 병충해에서 나오잖아요. 표본 조사를 했죠. 표본 구간에서 가루두댕이병 하면 가루두댕이면 역갈모 무들가 하니까 몇 급? 1급 바로 적어야지. 1급은 몇 프로? 90%. 이거는 읽으면서 딱딱 체크하는 거예요. 괴경의 무게는 이 괴경도 뭐 그냥 금괴할 때 괴경의 무게는 10kg다. 오케이. 손해 정도가 50%다.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야 되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60%. 딱 적어야죠. 손해 정도는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라는 게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확정할 때는 손해 정도 비율로 확정한다. 그거는 20%, 40%, 60%, 80% 확정하는 것이 손해 정도 비율이다. 그럼 딱 나오잖아. 이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은 딱 나오잖아. 1.2kg 해라. 둘째 자리에서 해라. 그죠? 그러니까 10kg 나왔다. 이게요. 10kg 나와서 손등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 0.6 등급별 인정 비중 90% 이렇게 하니까 5.4kg 쉽죠? 여기서 이제 예측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피해율을 구하라 했을 때 피해율을 구하라 했을 때 이제 뭐죠? 평, 수, 미, 평. 하여튼 감자일 경우에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거 미보상 감소하고 반대로 보상해 주니까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병충해 감소는 얼마입니까? 네? 요거 알면 여러분이 이제 합격합니다. 병충해 감소는 얼마예요? 예? 아니 병충해 감소 더해주라면서요. 더해줄게요. 얼마나 더해줘? 평년 수확량이 1000kg로 봐. 1000kg. 문제에서 1000kg 줬고 평년 수확량이 1000kg. 수확량이 700kg. 미보상 감수량은 30kg. 병충해 감수량은 얼마죠? 네? 2.7kg요? 누가 2.7kg요? 어떻게 2.7kg 나왔어요? 아, 5.4에 5.4에 50%. 2.7kg요? 네?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돼. 이 문제에서는 풀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풀 수가 있으려고 하면 병충해 감수량은 이것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표본 구간에서 구했잖아. 그럼 전체 조사 대상 면적으로 확대를 해줘야 되는 게 다음 문제에 나오겠죠. 이게 몇 회 문제예요? 2회죠. 그 이후의 문제는 좀 더 어려우니까 병충해 감소를 구하는 것이 조건을 주어질 때는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화 면적을 주면서 이 문제가 나왔을 거다. 그러면 표본 구간에서는 5.4kg가 나왔지만 이 5.4kg는 전체 면적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표본 구간 면적이니까 표본 구간 면적을 구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면 된다. 네.
그것만 알아두면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자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나왔잖아요, 벌써.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봐도 나올 문제는 뻔하죠. 그러니까 3회 나왔죠. 그 이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냥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설치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렇죠? 물어보면 좀 더 쉽잖아요. 답을 해주면 되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고 제일 어려운 문제야. 뭐 물어보면 그게 더 쉬워. 그죠? 근데 이게 3회니까 이제 부분 점수 주려고 한 거죠. 피해 수확량을 구하라.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라. 그리고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5점, 5점, 5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피해 수확량 어떻게 구하지? 옥수수 미백이 오니까 미군 병사는 180 적으려고 했는데 표준적 있네. 그럼 동그라미 이걸 치면 되죠. 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암기해야 된다. 가입 면적, 표준 수확량 자기부담 비율, 가입 가격 다 있어야 될 내용이죠. 수확량 조사를 했고 실제 경쟁 면적 오케이. 그 다음에 수확 불능 면적은 기호를 X, 기수확은 기수확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표본구간 개수가 상해 개수는 필요가 없으면 딱 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반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중옥수 개수가 10개니까 곱하기 0.5니까 5개라고 적고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얘는 20개는 그대로. 25개에 대해서 해줄 거라니까. 피해 수확량은 25개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표본구간의 면적 합계. 자, 여기서도 표본구간의 면적 합계니까 총구간의 면적을 음해하겠죠. 그죠? 근데 자꾸만 이거 혼동 가지면 안 돼. 그럼 됐고, 미보상 비율 10% 동그라미.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하라? 3. 이렇게 나왔을 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4.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네. 그럼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죠? 피해 수확량은 그렇죠. 표, 조, 단, 피, 고, 미. 표, 조, 단, 피, 고. 미보상 감수량은 따로 가 있으니까 표조단 피고까지만 하면 우리는 피해 수확량을 구할 수 있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고, 문제에 써놓고 바로 답안지에다가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그 답안지 바로 썼어요, 그냥 웬만하면. 피해 수확량은 해놓고 공단이 되겠죠, 일단은. 문제지에. 그러면 피해 수확,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얼마지? 실제 경작 면적이 10,000. 표준 수확량이 5,000. 그래서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은 안 좋네. 표준 수확량 5,000이니까 5,000 해서 0.5kg.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그죠? 세모, 동그라미. 그 위에서 미리 읽으면서 꽃표, 세모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7,000 나왔고.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이게 조사값이잖아. 이거 써놨어요. 조사값이라고. 조사값이라고. 그래야 처리한다.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을 해줄 거니까. 그죠? 조사값은 우리가 10제곱미터에서 우리는 구해버리자. 10개 곱하기 0.5, 20개, 25개를 바로 써도 되고, 혹시 나중에 검산을 위해서 10개에 대해서는 50%. 플러스 20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80g. 0.18. 180g. 그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좋아했던 역사적 인물은 누구라고요? 유관순 누나가 옥수수를 좋아했습니다. 그죠? 또 중국에서는 한비자도 좋아했다. 같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식 식이지수와 제식 밀도지수. 올해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새로 생겼거든. 그래서 유관순 누나가 제식 시기니까 말 그대로 3.1운동, 3월 1일 이후에 옥수수를 심어야 인수가 됩니다. 3월 1일 이전이면 인수 제한이야. 3월 1일부터 유관순 누나 6, 하나, 둘. 유관순 누나 하나, 둘. 이 시기에 보통 심어요. 그럼 빨리 심은 것은 아무래도 수확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식 시기지수를 뭘로 하라? 고려하지 말라, 1로 하라. 이제 시험 나오는 최종 파이널은 제식 시기지수에서 최저를 적용하라, 최고를 적용하라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제식 시기지수는 유관순 누나니까 몇 프로 있어? 몇 프로? 암기 못했어요? 저는 했는데. 네? 이 시험 너무 틀리겠네, 이거. 큰일 났네. 유관순 누나가 무슨 운동했습니까? 3.1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1.31 운동. 그리고 3.1 운동의 결과는 뭐죠? 8.25 강복 아닌가? 0.85. 0.85가 제식 시기지수는 0.85, 8.25 강복 8.5에서 1.03이다. 제식 밀도지수는 빽빽하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밀도니까. 빽빽이 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구 같죠, 영구. 영구는 떫은 감도 먹으면서 쌍욕했고, 그 다음에 밀도지수 빽빽하니까 1.09다. 무슨 부대? 0.73. 지금 외우면 됩니다. 이제 두 번, 이거 10번 외워야 될 걸 지금 외워서 한 번에 끝내버리면 시험할 게 공부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죠? 바짝목까지만 딱 끝내면 30점을 확보하는데, 남들은 1년을 공부해서 평균이 지금 작년에 20점밖에 안 됐는데, 이 두 개만 해도 30점 받을 수 있잖아. 그죠? 0.85에서 2.03. 0.73에서 1.09가 밀도지수다. 빽빽하다. 영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시험 문제에서 뭘로 하라고 주어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는 최저를 적용하라, 밀도지수는 최고를 하라 라고 했을 때는 방금 했던 거기에서 최저와 최고를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를 1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는 상중하에서 중에 대해서는 50%, 하에 대해서는 100% 하되, 그것이 한 개의 무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품종에 따라서 160g, 180g, 190g 중에 하나가 선택될 거고, 거기다가 또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가 나간다. 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바짝물은 가보면 고려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보통적인 것은 나올 수가 없다. 나오면 몰라도 분모 분자는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나오면 좋죠. 왜? 주어지니까. 표본 구간의 면적 얼마, 무게 얼마, 그것밖에 없어. 몇 프로 피해?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나오도 안 나오도 상관없어요. 나오는 문제는 마늘, 양파도 필요 없어. 비대칭 지수를 주어질 거니까. 비대칭 지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마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차, 감자, 딱 세 개가 핵심이겠죠. 그죠? 마늘, 옥수수 좀 특이하죠? 옥수수, 감자, 차. 4개만 공부하면 돼. 막 머리 아프게 뭐 13개, 남들이 물어보면 평가 뭐 76개 다 알아야 된다는데 다 안 알아, 다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풀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짝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풀 수 있겠죠, 이제? 상중하에서 가면
피해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몇 프로? 맞잖아요.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을 빼서 미보상 비율을 한 거나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몇 프로 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나오더라.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험금은 이제 이 공식. 손자보험인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자기 부담금을 뒤로 빼는 것은 한비자. 또 옥수수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가축, 축사 딱 3개. 그죠? 딱 집어넣고 쓰면 된다.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를 뺀 부분이다. 그게 손해잖아. 액이니까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구하면 이상이 없다. 네. 그 다음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업수입 안정보험 둘 다 혼용해 씁니다.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만일 품목. 그래서 농업수입 보장보험의 품목은 마, 양, 고, 옥, 감. 이 순서대로 된 거예요. 마양고, 감. 누가? 콩양이.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플러스 과수에서는 동과 관련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서 마양고, 옥, 감 해서 순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도 풀려야 되겠죠. 마양고, 옥수수가 없다가 올해 또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입이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감, 콩양.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라. 구하면 되겠죠. 수확량, 실제 수입과 피해율. 5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는 게 맞네, 그죠? 제가 시험 볼 때 그 평년 수확량 구하라는 거 2차 1과목 시험 나왔을 때 구분해서 조사 수확량 구하고 뭐 구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저는 한 번에 다 풀어버렸어. 풀고 나니까 아차 싶더라고. 야, 이거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래, 빨리 다 풀고 해야지 했는데, 잊어먹었어. 아니, 5점 3개 나온 건 저는 한 번에 다 풀어버렸어. 그걸 갖다가 시험 종료 직전에 다 썼나? 내 전국 1등 하겠나? 하고 또 보는데 그거 안 쓴 거야. 그럼 어떻게? 꼬표하고 쓸 수가 없잖아. 그대로 제출했어. 그게 몇 점 나왔을까요? 네? 15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도 마음 졸였거든요. 아, 이거 잘하면 한 10점 주겠나? 왜냐하면 구분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구분을 해야 불안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구분했으면 1번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고 순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해놓고 감점을 주면 어떡할 거냐. 이 제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안 쓰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때 마음 졸였어. 야, 이거 어떡하지?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품종에 따른 환산 개수는 미적용하고, 그죠? 환산 개수를 적용하지 말래요. 그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0.72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남도종인데 이거는 0. 환산 개수가 얼마죠? 72.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런 부분들은 읽고서 해야 된다. 그죠? 자, 실제 경작 면적. 수확 불능 면적은 기호가 뭐죠? X. 타작물, 세모. 네. 그럼 다 끝나네, 그죠? 요것만 해버리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자, 표본 구간이 7구간인데 표본 구간의 면적이 10.50이고 표본 구간 수확량이 30kg다 했을 때 하나의 표본 구간이든 7개든 상관이 없죠. 분모 분자가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보더라도 10.50이고 그죠? 곱하기 7을 해줄까요? 그럼 표본 30kg도 7을 해주면 이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표본 구간을 주더라도 표본 구간의 면적하고 표본 구간 수확량이라고 주어진 것은 전체 7구간의 표본 구간으로 추정이 되죠. 아니더라도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표본 구간의 총 무게 이렇게도 주어지고 표본 구간 면적만 주어지고 이거 약간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아니 표본 구간의 총 무게라고 주어져 놓고 표본 구간의 어떤 구는 총 면적이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떨 때는 또 면적만 주어질 때 고민이 될 것 같아. 그죠? 실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면적으로 주어질 때는 총 면적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의 트렌드니까 굳이 7구간을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과 동일한 걸로 본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이게 전원 정답 처리 될 거예요. 왜? 똑같은 보장이 없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잴 때 가로 세로가 똑같냐고.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출적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읽어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표본 구간의 면적은 전체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혹시 한 개의 표본 구간의 면적은 동일한 것도 본다라고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표본 구간수를 곱해라고 했을 때는 분모는 곱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출제 트렌드가. 제가 뭐 이렇게 맞는 걸로 출제할 수가 없으니까 출제자의 그것을 잘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나 이 문제도 문제가 없죠. 왜 하나가 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농업수입 안정보험이죠. 마늘. 기실기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폐율은 그죠? 폐율은 빠르게 기실기고 처음에 이제 이건 순서대로 풀어도 되겠죠.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환상계수는 미중하니까 우리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10.5에서 30kg니까 바로 하면 되죠. 원래는 곱하기 0.7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이걸 적용하지 말라라고 문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추정 비례지수도 말이 없으면 정상 수학을 봐야 됩니다. 비례측정 지수가 없다는 것은 조기 수학해서 비례측정 지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비례측정 지수가 주어지고, 수학기까지 자녀 일수가 주어지면 이때 자녀 일수가 지금 수학을 일찍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이 30kg라는 의미는 30kg 곱하기 원래대로 한다면 0.72를 해줘야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마늘 같은 경우에 0.8% 0.8% 곱하기 수학 적기까지 자녀 일수가 20일에서 하면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겠죠.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같은 30kg는 30kg 아니다. 그래서 수학기 자녀 일수가 나왔을 경우와 비례 추정지수, 그 다음에 환상계수는 필수인데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라 했으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 수확량은 이제 알죠. 평조단 수미니까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실제 견적 면적에서 평년 수확량 해서 구하면 되고 조사 대상 면적은 꽃표 세모. 꽃표 세모였나요? 여기서 꽃표 세모. 그러니까 한번 읽을 때 정확하게 꽃표 세모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해놓아버리면 뭐 구할 때 되게 좋아요. 빼니까 2,500.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해서 이제 다 안단 말이죠. 이걸 공부가 완전히 된 사람은 실제 수입은 실제 본명 민숙이니까 딱 보고 조사 수확량도 나오고 미보상 감수량도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안 주어졌을 때 이렇게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서 구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 민숙이니까 이것도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을 하지 말고 작은 걸 하라는 뜻이죠. 이 뜻은. 그래서 작은 것은 2,500원을 보고 바로 요걸 바로 쓰면 되죠.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에서 숙이니까 숙이를 쓰지 마시고 그 둘 중에 작은 것을 바로 쓰라는 거죠. 바로 쓰면 되잖아.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요 값에 곱하기 작은 값 2,500원.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라고 막 쓰지 말고 이게 한 대여섯 번 정도 해서 완전히 안다면 바로 한 줄에서 풀이를 들어가야 돼. 왜? 우리는 시간이 곧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비율은 기실기. 적어놓고 시작하면 된다.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이다.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할 때는 가입 수확량을 봐야 돼. 이게 틀립니다. 기준 수입은 가입 수확량 기준이 아니고 무조건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기준 가격이고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의 50%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구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이게 문제에서 가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따로 주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